이제 남편이 하는 사업에 딸과 아들이 함께 사업을 함께 하는 세대입니다. 딸은 40대고 아들은 37세고 둘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데 아들이 이제 그렇게 주의를 많이 줘도 늘 지각하거나 화장실 가면 30분 이상을 시간 끌고 그런 걸 딸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잔소리를 하면 자꾸 잔소리하니까 같이 대들고 싸우다가 누나한테 욕까지 했어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위가 누나인데 욕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거는 이런 상황을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편을 이제 자기 와이프 편을 들다 보니까 딸이 덩달아 더 화를 더 불러일으켜서 아들을 더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앙숙처럼 으르렁거리다가 결국은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결혼 기념일이든가 저희 남편과 저 생일 때는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거나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그런 행사를 저는 하질 못해요. 한 번은 딸이 결혼 기념일 때 엄마 우리랑 같이 밥 먹어요 그러길래 나는 결혼기념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족이 잘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혼기념일이라는 게 필요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이게 니네들 말도 안 하는 상태에서 너만 같이 먹는 거는 의미가 없다. 나는 안 먹겠다. 엄마랑 아빠랑 둘이만 먹겠다. 그리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은 걔네들 둘이가 화해를 시켜보려고 그렇게 제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저는 그게 할 수가 없어서 스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딸 잘못도 아니고 아들 잘못도 아니고 자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20살이 넘고 결혼을 하면 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들, 딸이지만 자기들끼리는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볼 때는 다 자기 아들이잖아. 그죠? 그런데 왕자들은 어때요? 서로가 다 왕되는 데 있어서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가슴 아프지만은 그 왕자들 사이에서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형제밖에 없단 말이에요. 삼촌이나. 근데 그걸 부모는 다 자식인데 너희끼리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이런 얘기는 그거는 빈말이에요. 그 말 하나마나 그 부모가 어리석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부모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모는 자식하고 한 회사에도 안 놔두는 게 제일 나은데 한 회사에 나누려면 따로따로 분리시켜야 됩니다. 살림을 나눠가지고 딱 몫을 줘서 따로따로 살도록. 그러니까 자기는 부모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형제들은 원수가 됩니다. 자기가 원수가 안 되려면 딱 회사를 딸한테 넘겨준다 하면 어떤 지분을 아들한테 줘서 내보내고 아들한테 주겠다 그러면 딸한테 어떤 지분을 줘서 따로 하도록 이렇게 딱 원칙을 정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부부가 같은 회사를 운영해도 많이 싸우거든요. 식당 같은 거 할 때. 그 왜 그럴까? 사장이 2명이라서 그래요. 사장이 1명이라 되거든요. 남편이 사장하면 집에서는 부부지만 회사 가면 딱 사장님으로 대우해야 되는데 이게 집에서 부부고 회사 가서도 부부니까 이게 사장이 2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하면 이게 회사가 시끄럽게 되거든요. 이런 거를 구분할 줄 몰라서 생긴 일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님에게 부모가 있다 그러면 집에 오면 내가 스님이라 그러면 안 돼요. 아들이고. 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라 그러면 안 돼요. 신자지. 이 관계를 분명히 해줘야 아무 문제가 없지. 스님의 가족들이 절에 오는 게 왜 문제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절에 와가 가족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오게 해야 되겠죠. 안 그러겠어요? 절에 오면 그냥 절에는 스님이 있고 신자들이 있고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집에 와서 스님이 또 어때요? 내가 스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집에 오면 그냥 형제고 그냥 아들이고, 관점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초에 자기가 지금 애들이 다 커서 살림까지 결혼해서 낳는데 자기는 부모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주의인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경쟁자고 적대적이 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두지 말고 자기로서야 요 살림을 너희끼리 합의해가 하라.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금방은 안 되겠지만은 말하지 말고 조용히 어떻게 분할해서 어떤 지분을 주고 어떤 역할을 주고 해서 나누어서 각자 하고, 제일 좋기는 자기가 회사를 하면 둘 다 내보내든지, 안 그러면 지분을 주고 어떻게 정리하든지 정리해야 된다. 부모가 죽으면 재산이 없으면 자식이 싸우지 않죠. 근데 어떤 부모도 재산을 두면 자식이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형제간에 싸울 수 있느냐?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 재물이 있고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은 형제밖에 없잖아요. 남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형제밖에 갈등이 더 일으킬 수 있지. 딴 사람하고 왜 갈등을 해요? 거기 갈등의 당사자는 형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재물을 남기면 형제간에는 다툴 수밖에 없다. 장례식에 가보면 부모가 재산을 남기지 않는 집에는 돌아가신 부모를 다 앉아서 걱정해요. 근데 재물을 많이 남긴 집은 가보면 초상 7회는 형식이고 뒷방에서는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장례에 오는 손님의 그 들어오는 돈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각작 손님이니까 이거부터 어떻게 배분할 건지부터, 그 다음에 재산 어떻게 배분할 건지,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이 인간이고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부모가 딱 미리 조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좀 조처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게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관점을 그렇게 가지셔야지. 둘이고 화목하게 해라, 잔소리하지 마라, 니는 어떻게 해라, 그다음 뭐 이런 얘기는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다. 그 시스템이 이제 분리해서 해줄 시스템이 아니서 딸과 아들이 함께 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를 용인해야 된다는. 같이 할 수밖에 없다면 저것끼리 원수가 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봐야 돼. 원수가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싸우지 않도록 하려면 자기가 한 사람을 다른데 어떤 재산을 주고 다른데 내보내든지 다른 사업을 주든지 이렇게 한 회사에 안 둬야 된다 이런 얘기. 처음엔 딸이 지가 이제 거의 주축이다시피 일을 하고 있거든요, 딸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나이 먹었으니까 못하니까 나 아니면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끄떡하면 관둔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이제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자기 없으면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울고불고 하고 싸우고 막 그런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어 조용히 그랬거든요, 제가. 너 그럼 다른 데 나가라. 나가서 다른 직장을 구해라. 그러면 너 엄마랑 같이 근무를 하니까 너 성격만 버리겠다. 그랬더니 너 오빠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요. 사회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오빠한테 그래 둘 다 나가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는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 나이에 나가서 할 게 없는 거죠. 아이고, 그 참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붙어 있는 게 이게 제일 많은데 뭐 때문에 나가가 고생해요?
조금 만약에 딸이 그렇다 그러면 딸이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딸이 벌써 딱 보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자기한테 이익이 제일 많은지를 머리를 굴리는 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딸이니까 그 정도 영악한 거예요. 자기 딸이니까. 아시겠어요? 저기 이제 똑똑하고 야무지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까지 이제 공간 협박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때 그게 막 미웠어요 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제일 훌륭한 왕이 태종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몰아내고 왕 됐잖아요. 중국 역사 전체에서 제일 훌륭한 왕이 당나라 태조인데 그것도 아버지 몰아내고 왕 됐잖아요. 아버지 몰아내고 왕 될 정도면 굉장히 똑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똑똑해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게 세속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욕심이 이것도 한 집에서 화목해가 다 잘 되도록 그거는 자기 욕심이에요.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딱 회사를 문을 닫든지 한쪽을 주고 한쪽을 주식을 주든지 팔아가 재산을 주든지 딱 입장을 분명히 해서 경영을 해야 되고 자기가 주 경영자다 그러면 딸은 아무리 딸이라도 가족 개념을 하면 안 되고 딱 아빠가 사장이고 엄마가 부사장이고 너는 뭐 이사면 이사고 부장이 부장이고 이렇게 딱 회사 오면 딱 분명하고 집에 가면 가족이고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헷갈리니까 자기가 그런 거를 불분명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다. 그리고 형제간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정도 다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고 서로 모함하고 음모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위험을 막으려면 자기가 지금 빨리 조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걸 뭐 어떻게 말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막 이렇게 막 늦게 오고 뭐 하고 이런 건 어때요? 권한을 안 줘서 그래요. 옛날부터 이게 부모 모시고 사는 그 맏아들은 다 늦게 일어나고 일 안 하고 그럽니다. 살림을 딱 내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고요. 아시겠습니까? 남편이 딱 주도해가 회사를 운영하는 집에서는 아내가 남편 돈을 훔치고 아내가 살림을 돈을 딱 쥐고 있는 집에서는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 없을 때 돈을 훔쳐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싸먹고 그게 인간 심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식이 되려면 그만한 권리가 주어져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권리가 안 주어지면 주인이 안 돼요. 의사결정할 때부터 분배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걸 자기는 지금 아이들이 40이고 50, 30이고 40이 됐는데 아직 자기가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데리고 있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오늘 질문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너무 서두르지는 말지만은 딱 자기가 이들은 성인이고 경쟁자고 그런 관점에서 내 자식들이 갈등을 안 일으키려면 권한과 재산 분배를 딱 미리 분명하게 하고 내 건 또 내가 가질 건 내 죽을 때까지는 딱 하고 이렇게 딱 입장을 분명히 하고 권한을 분명히 해야 돼요. 다 지금 여기 적당하게 있으면 누나가 주도권을 쥐면 아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한테 권한도 없는데 뭐 농떼이 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아들이 와서 막 이러니까 누나가 볼 때는 겉으로 말 안 해도 이게 결국은 지가 다 경영하는데 남자라고 저기 아들한테 결국 가지 않겠냐 이렇게 다 속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알고 조처를 취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지 자꾸
뭐 형제간에 다투지 마라, 동생 좀 봐줘라, 누나한테 욕하면 되나? 그거는 이해관계가 없는 가정에서 하는 얘기지.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